네, 고성거 칼럼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지지율을 올리는 투쟁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장동혁의 생각이 드러나는데, 특히 전환길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관군과 의병 얘기를 했어요.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재밌는 발상이고 또 상당히 그 유쾌한 그 비유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관군과 의병이 역할을 서로 잘 나눠 맡아서 할 때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진왜란에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일본 왜군의 수군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그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서 이 평양과 그 한양 사이에서의 그 쟁탈전에서 가장 그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행주산성을 지켜낸 권율 도원수 최고사령관이죠. 권율 최고사령관이 직접 행주치마에 돌 갖다 날려는 우리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싸웠던 행주대첩. 이게 또 다른 대첩입니다. 한산도 대첩, 행주대첩. 마지막 하나의 대첩이 어디냐? 그게 진주성 대첩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있었던 진주성 대첩입니다. 이 진주라고 하는 곳은 지금은 경상남도인데요. 이게 그 호남, 전라도로 가는 그 길목에 딱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왜군들이 동래성부터 시작했잖아요.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문경세제 거쳐가지고 저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농업시대에 이 전략적 병참 물자는 쌀인데 쌀은 거의 대부분 호남에서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남을 잡아야, 호남을 점령해야 긴 병참선을 유지해서 어쨌든 일본군이 계속 싸움을 할 수 있어서 여러 차례 호남으로 진출하려고 했어요. 그 호남으로 진출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 백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순신 장군이 딱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육지로 갔는데 육지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것이 진주성입니다. 그래서 진주성 대첩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이 진주성 대첩에서의 승리로 일본 왜군들의 호남 공략을 막아냈고, 따라서 일본 왜군들이 병참의 부족을 느끼게 돼서 마침내 전세가 기울어지는 그 결정적인 전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진주성 대첩이 있는데, 진성이 1차 진주성 대첩이 있고 2차 진주성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논계는 2차 진주성 싸움에서 다 전멸하거든요. 우리 그 관군과 의병들이 전멸합니다. 그러면서 성을 점령당하는데, 그때 그 성을 지키던 장군의 그 후처였어요. 그 논계가 그 진주성을 점령한 외장을 안고 난강에 투신하는 거죠. 그게 2차 진주성 싸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싸움은 1차 진주성 대첩, 우리가 승리한 그 대첩입니다. 이때 우리 군은 대개 6천 명 정도 됩니다. 진주성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군은 6천 명 정도 되는데, 6천 명의 반은 관군, 반은 의병이에요. 이 한 3,700명 정도 되는 관군을 이끈 사람이 김시민 장군입니다. 진주 목사 김시민 장군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서 성을, 공성전에 성을 지키는 역할을 김시민 장군이 했어요. 김시민 장군은 결국 성을 지키는 데 성공했지만 전투 과정에서 왜군이 쏜 총을 맞고 결국은 전사했습니다. 3,700명의 관군을 이끌고 성을 지켰습니다. 김시민 장군이. 그리고 성 밖에는 그 유명한 의병장 곽재우, 홍의장군 곽재우가 200명의 게릴라를 이끌고 일본군을 여기저기서 계속 교란을 했어요. 또 호남에서 온 최경희, 임계영 의병장, 이 사람들 의병장입니다.
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호남에서 진주성을, 그러니까 진주가 무너지면 호남이 무너지니까 호남 쪽에서 의병을 이끌고 진주성 사수에 참여해서 성 밖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호남 의병 2,000명과 곽재우, 홍위 장군 200명의 경험이 많은 이 게릴라 부대가 2,200명이 성 밖에, 진주성 밖에서 일본군을 배후를 공격하고 혼란에 빠뜨리면서 성 안에서는 김시민 장군이 3,700명의 관군을 이끌고 성을 버텨냈는데, 이 진주성을 둘러싼 당시 일본군은 모두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 6,000명 대 3만 명. 5대 1의 전력으로 붙은 거죠. 그래서 8일 동안 싸움을 했고 8일 만에 일본군이 퇴각을 합니다. 이때 일본군이 지휘관 300명이 죽고, 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일본군의 지휘관급이 300명이 죽고 일반 병사가 10,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3만 명이 공격을 해서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일본군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퇴각을 합니다. 지휘관급만 300명이 죽습니다. 자, 이때 김시민은 성 안에서 성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죠. 그런데 의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3만 명이 성을 뺑 둘러싸고 일본군도 5개 부대가 연합으로 이 진주성 공략을 하고 있었는데, 이 5개 부대 간의 연락 지점들을 의병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 공격하느라고 이 배후가 허전해 지칠 때 그 뒤쪽에서 교란 작전을 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을 계속해서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공격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진주대첩은 김시민과 곽재우와 최경희, 임계영, 이 관과 민의 이 뛰어난 장수들이 합심해서 전장의 지형과 이점을 잘 이용해서 다양한 무기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서 승리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자유파가 의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장동혁이 얘기한 대로 진짜 장내외 병행투쟁에서 국민의힘이 성안을 지키는 정규군, 관군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자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자유파 시민들과 자유파 유튜브들은 성 바깥에 곽재우와 같은, 최경희와 같은 이런 의병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가야 돼요. 곽재우는 200명밖에 안 됐지만 전투 경험이 많은 의병들이었기 때문에 게릴라전으로 일본군들을 휘젓고 다녔고, 호남에서 여기까지 온 이 최경희, 임계영은 한 2,000명 정도 되는 부대니까 이 부대를 전술적으로 운영을 해서 일본군들이 공격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배후를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역량 분산을 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곽재우의 역할이 다르고 최경희, 임계영의 역할이 다르고 김시민의 역할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이들이 함께 회동하고 작전을 수기합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2차 진주성 싸움 때도 나옵니다. 2차 진주성 싸움에서는 전부 전멸하고 다 죽었지만, 이때도 보면 김천일이 진주로 왔고 충청 병사 황제는, 이게 다 관군 쪽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상 우병사 최경희가 있는가 하면 이 최초의 그 의병으로 유명한 고경명 이 장군의 그 큰아들 고종후가 의병으로 합류하고, 또 의병장 이계련이 합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초유사 김성일, 목사 서예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전략 회의를 같이 한다고요. 전략 회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나누어진 각자의 역할에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작전은 혼자 짜고 각자
미션만 나눠주면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군과 민이 함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창동역의 그 구상이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장 내에서 또 우리 자유파 시민들과 자유파 유튜브들은 장 밖에서 그리고 이 장애와 장내 투쟁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역할이 있고 자유파 시민단체들의 지도부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자유파 유튜브들의 역할이 있다. 이걸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수성을 위한 전략회의와 같은 그런 이 자유파 이 전략회의 같은 것을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역할이 분담이 되면 뭐 서로 다툴 거 없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되니까. 지금 장동혁이 자유파와 함께 하겠다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관군과 의병의 관계처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좀 더 구체화시켜서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오늘 진주성 대처업을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